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장연구소의 장엘리고요. 함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가 방긋방긋 웃고 있는 걸 보니까 왠지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추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 앞서서도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장을 가져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S&P 500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섹터별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쭉 끌고 올라간 게 은행주와 또 에너지주가 또 많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죠. 여행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지금 맵으로 살펴보시면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도 그린 초록불이 좀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지수의 상승세를 가져간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은행주 그리고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간밤에 강했던 섹터를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금융 섹터가 평균적으로 0.75%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1, 2% 내외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인 종목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약한 모습을 보인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평균 상승률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섹터와 산업 섹터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총 8개의 섹터가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빨간불을 켜낸 약한 섹터도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2개의 섹터는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의외로 헬스케어와 부동산 관련주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까지는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헬스케어 쪽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온 만큼 약간은 쉬어가는 장세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보니까 조금 색깔이 또 저번처럼 또 얼룩덜룩하죠. 근데 그래도 가운데에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녹색불을 켜고 있는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섹터 그리고 우리 에너지 관련주 그렇죠. 그다음에 여행 쪽 이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 종목들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간으로 보면 테크 섹터가 가장 강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가장 강했던 모습을 보인 금융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연 1.34%대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최고 수준을 다시 회복한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주요 은행주가 일제히 주가가 상승하면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JP모건 확인해 보시면 2%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규장에서 16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확인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정규장에서 42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웰스파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웰스파고도 역시 2% 가까운 강세를 가져갔는데요. 1.92% 오름세 속에 4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을 살펴보시면 시티그룹도 1%대의 강세 속에서 7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또 저희가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리 금융지주였습니다. 은행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또 뉴욕 증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 이런 쪽은 약간 안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우리 이어서 테크 관련주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대형 기술주들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아주 등락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내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연구소에서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과 애플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구글과 애플이 미 정부에 약간의 로비를 했다. 그랬죠. 한국에서 네.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좀 영향력을 발휘해달라 이런 로비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의견을 들어줄 것인가에는 조금 의문이 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국 이 구글 갑질 방지법,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를 강제로 제동하는 나라가 됐는데요. 앞으로 세계적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구글 살펴보시면 소폭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시작된 소식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2,84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애플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애플을 살펴보시면요. 애플은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0.84% 내림세 속에서 정규장에서 1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런 쪽 종목들은 어땠나요? 네,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앵커님 혹시 페이스북 이용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페이스북 세대입니다. 네. 그 페이스북에서 혹시 친구가 올린 사진에 자동으로 뭐 이 인물이 누구인가요? 라는 기능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거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사실 페이스북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 자동으로 그 얼굴 인식. 네, 얼굴 인식을 해주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의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넷플릭스와 구글까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물리거나 혹은 시정 권고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66억 원이나 부과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신 페이스북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과징금을 물게 됐기 때문에 이 소식이 어떻게 계속해서 향방을 결정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36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넷플릭스도 살펴보시면요. 넷플릭스는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역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주가는 1%대의 약세 속에서 정규장에서 54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저희가 주가를 확인을 했는데요. 구글은 과징금을 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장희진 캐스터가 짚어준 것처럼 이제 얼굴을 이제 확인을 하고 누군지,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올리는 거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태그 달지 말아줘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잘 사용을 안 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능인데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된다는 거를 지금 알게 됐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쪽이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니까 반도체 관련주를 또 함께 살펴볼 텐데요. 파운드리 쪽 가격이 인상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TSMC에서 파운드리 가격을 20%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현재 S&P 500 맵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주가가 이 소식에 탄력을 받으면서 11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반도체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지금 색상으로 볼 때는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상승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는데요. 이어서 개별 종목의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거의 2%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2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총 3가지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I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AI 엔터프라이즈를 어제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고요. 이어서 현재 지금 유럽에서는 최대 게임쇼인 게임스컴 2021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RTX 기술이라는 것을 적용한 게임 타이틀을 공개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행보에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AMD와 관련된 소식이 또 같이 있는데요. AMD 주가를 확인해 보면서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에너지부가 원래는 인텔의 오로라라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텔이 이 반도체 칩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공급이 지연되자 오로라 대신 슈퍼컴퓨터 폴라리스를 구매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폴라리스라는 슈퍼컴퓨터는 오로라보다는 속도는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폴라리스에 AMD의 프로세서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되었다라는 소식에 인텔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조금 엇갈리는 그런 희비가 교차하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이것까지 총 3개의 호재가 전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AMD 확인해 보시면 소폭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 10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AMD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관련주도 종목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헬스케어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앞서 저희가 바 차트에서 살펴봤을 때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영국의 조사 결과 백신 접종
접종이 시간 경과 후에 좀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접종 예방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헬스케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존슨앤존슨과 화이자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존슨앤존슨 확인해 보시면 소폭의 약세 속에 17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화이자 살펴볼 텐데요. 화이자도 1%대의 약세 속에 4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